안녕하십니까, 박선생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유리함수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자, 유리함수가 뭐냐면은 지금 y는 fx분의 gx, 자,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를 우린 전부 다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뭐 아무거나 써볼게요. 자, 유리함수인가요? 네, 유리함수입니다. 또 유리함수인가요? 네, 유리함수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유리함수인가요? 네, 이것도 유리함수입니다. 그럼 이 세 개 다 유리함수인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뭐라고 합니까? 자,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왜? 엄밀히 얘기하면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자,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1차 함수인데, 그러니까 1차 함수도 유리함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함수는 유리함수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유리함수는 저런 거고, 그 정의역이 뭐냐? 자,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자,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그 집합 안에서 저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그럼 얘는 정의역이 뭐야? 자, 얘는 정의역이 얘가 분모가 0 되는 게 없죠? 그럼 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됩니다. 실수 전체. 그럼 얘는 정의역이 뭐야? 자, 얘는 정의역이 자,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자,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고 얘도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모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정의역이 1이 아닌 게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유리함수는 자, 이런 건 안 해요. 다항함수는 다항함수 때 다루지 이런 거 안 합니다. 뭐만 하느냐? 자, 요렇게 1차식 있고 자, 1차식 이런 것만 다룰 거예요. 되죠? 자, 그러면은 다음 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유리함수는 1차식 분의 1차식 이것만 다룬다 그랬어요. 자, 그거 하기 전에 기본형부터 잘 아셔야 돼요. 기본형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울 때도 뭐부터 배웠냐면 기본형을 먼저 배운 다음에 표준형 이렇게 확장해서 나가는 거야. 표준형, 일반형. 이게 사실 원도 그렇거든요. 원도 기본형이 있지. 원점이 중심인 기본형, 그 다음에 표준형, 일반형 이렇게 다 나가거든요. 전부 다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함수를 접근해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자, 요런 흐름으로 우리가 모든 함수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똑같아. 지금 얘도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형을 이제 먼저 배울 텐데, 자, 기본형이 지금 요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지금 양수일 때의 기본형하고 음수일 때 기본형이 두 개가 좀 다르거든요. 자,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자, A가 양수인 거 대표적으로 두 개 그려보겠습니다. 자, x분의 1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x분의 2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음수일 때는 얘하고 그 다음에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y축이 있고 x축이 있어. 자, 처음에 선생님이 요거를 1번 해가지고 1번부터 그려볼 거예요. 자, 지금 x에다 1을 넣으면 y 값이 얼마 나오죠? 자, 1 나옵니다. 지금 2 넣으면 2분의 1 나와요. 3 넣으면 3분의 1 나오고요. 자, 점점 줄죠?
그냥 2분의 1 넣으면 2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점들을 조금 이어보면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1번. 근데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그리고 얘가 지금 원점에 대해서 대칭 구조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예, 여기 세트로 그려져요. 그래서 쌍곡선이라고도 합니다. 유리함수를. 1번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2번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점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점선으로 그리면 자,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고요. 2를 넣었을 때 1이 나오고요. 자, 이거를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점선으로. 자, 그럼 얘도 지금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나오죠.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양수일 때는요. 잘 보시면 1하고 3, 4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하고 이쪽. 되죠? 자,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요거. 자, 요거는 하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3번. y는 x분의 마이너스 1. 근데 얘는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고 2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나오고 그러니까 얘가 x축 대칭으로 이렇게 생긴 거 맞죠? 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자, 요게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점선으로 선생님이 그려보면 자, y는 x분의 마이너스 2. 얘도 지금 1 넣으면 마이너스 2, 2 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게 지금 4번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지금 선생님이 그려놨잖아. 요거를 이제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지금 정의역이 뭐예요? 자, 이 4개 함수 다 정의역이 뭐냐면 0 빼고 다 있습니다. 아까 얘기해줬잖아. 분모가 0 되는 거 말고 전부 다 정의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정의역은 0이 아닌 모든 실수하면 됩니다. 자, 이게 정의역이에요. 자, 그러면 치역은 뭐예요? 자, 치역도 지금 0 빼고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0이 아닌 모든 실수. 자, 그럼 만약에 이 정의역 이 집합을 x라고 하고요. 자,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y라고 하면 지금 x랑 y는 집합이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y를 x로 써도 돼. 그러면 유리함수는 지금 기본형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의역에서 정의역과 치역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대응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대응을 지금 보니까 다 하나씩 대응이 되죠? 그 전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 유리함수는 자, 이렇게 정의역을 저런 식으로 공역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자, 1대1 대응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되죠? 아, 근데 물론 공역이 이게 아니고 자, 공역이 이게 아니고 공역이 실수 전체로 주면 그때는 1대1 함수인 겁니다. 1대1 대응은 아니고 자, 만약에 공역이 실수 전체다. 자, 이렇게 주면 이때 이 유리함수는 1대1 함수로 바라보는 거예요. 알겠죠? 0은 찍는 게 없는 거지. 0을.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1대1 대응이 되는데 자, 만약에 공역이 실수 전체로 주어진다면 1대1 함수로 바라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지금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 유리함수는 자, 진짜 중요한 거. 자, 여기 원점 있죠? 자, 이 원점을 우리가 점근선의 교점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점근선이 두 개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봐봐. 얘가 X축이 지금 닿진 않지만 점점 근처로 가는 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Y는 0,
이거를 x는 0, 이 두 선을 있잖아. 자, 요 선하고 요 선. 요 선을 우리는 점점 근처로 다가가는 선이라 그래가지고 점근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되죠? 이것도 너무 중요해. 그래서 이 원점이 바로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쵸? 지금 Y축하고 X축과 만나는 이 점근선 교점이라 하죠? 자, 얘를 갖다가 우리는 또 대칭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긴 거예요. 유리함수는 항상. 여기 그려져 있으면 여기 그려져 있고, 여기 그려져 있으면 여기 그려져 있고. 그래서 점대칭 함수예요. 유리함수는. 자, 다시. 유리함수 이 기본 형태. 얘는 어떤 애다? 자, 점대칭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대칭인 직선 두 개도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y는 x의 대칭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에요. 네, 그래서 대칭인 직선이 두 개 있습니다. 자, 대칭인 직선. 자, 뭐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 자, 여기 두 개 있어요. 그럼 y는 x의 대칭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 함수 배웠잖아. 자, y는 x 대칭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유리함수가 지금 이런 상황이 1대1 대응이죠? 자,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역함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유리함수하고 유리함수 이 f 인버스가 즉 뭐다? 자기 자신이더라. 자, 요거예요. f 인버스 함수가 그냥 나야, 나. 왜? y는 x 대칭 함수니까. 이 y는 x의 대칭이면, 자, 얘 봐봐. 대칭을 해도 그냥 나야. 이렇게 대칭해도.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한다고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념, 기본형을 잘 알고, 그 다음에 표준형을 접근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리함수 표준형을 배우게 될 텐데, 표준형은 이제 뭐냐면 2차 함수 할 때도 했었던 거야. 자, 얘를 평행 이동을 합니다. 자, x축으로 n만큼, 자,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할 거예요. 자, 평행 이동하면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평행 이동 파트에서 배운 거예요. x 대신에 x 빼기 m 들어가고 y 대신에 y 빼기 n 들어가는데 n은 넘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표준형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잘 봐봐. 원래 그래프가 점근선 교점이 여기였고 여기서 대칭으로 이렇게 생겼었던 거야. 자, 이게 뭐예요? 기본형 그래프예요. 자, 이 기본형 그래프를 얘가 n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럼 이 점근선의 교점이 저희가 되고, 그럼 점근선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이동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되죠?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요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기본형을 가지고 그대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의역이 뭐가 될까요? 정의역은 자, m이 아닌 모든 실수. 자, m이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역은 n이 아닌 모든 실수. 자, 이때는 이제 정의역과 치역이 좀 달라지죠? 그쵸? 자, n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점근선 교점이 당연히 m,n이 됩니다. 되죠? 자, 점근선 교점 m,n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칭인 직선도 요걸로 바뀌죠. 대칭인 직선이. 요거하고 요걸로. 그럼 대칭인 직선도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자, 기울기 1은 변함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x-m 더하기 n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고, 하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한 상태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칭인 직선도 이동, 점근선 교점도 이동,
정의역, 치역도, 이동 이렇게 다 된 거죠. 표준형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A가 만약에 양수잖아? 양수면 이렇게 1, 4분면, 3, 4분면 요걸 여기 새로운 4분면을 놓고 그 다음에 얘가 음수면은 이쪽에 그려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A가 음수면은 여기까지 일단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형태를 볼게요. 일반 형태는 어떤 형태냐? 자, 요거 지금 아까 이거 뭐였죠? 자, 요게 표준형이었습니다. 이 표준형을 통분을 해요. 통분.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도 1차식, 여기도 1차식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요렇게 쓰여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렇게 표현되는 형태예요. 여기도 1차식 있고 여기도 1차식 있고. 근데 우리가 표준 형태는 바로바로 보이거든? 아, 정근선 교점이 여기구나. 그 다음에 뭐 저기 이쪽에 그려져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바로바로 오는데 일반 형태는 이게 잘 안 보여요. 이 상태로는 잘 안 보이고 요걸 어찌됐든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표준형으로.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가줘야지 뭔가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 있단 말이야. 자, 이게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인데 그러면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과정을 선생님이 좀 보여주면 좀 복잡한데 그냥 보세요. 자, 분모의 이 x 개수를 분모 분자를 나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 그죠? 자, 그 다음에 x 더하기 a분의 b로 이 분자에 있는 거를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로 나눴을 때 지금 몫이 a분의 c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a분의 b에서 빼기 a제곱분의 cd, bc. 자, 이렇게 이제 쓰면 될 거예요. 왜냐면 요거 이제 분배하면 없었던 거 이제 이거 없었잖아. 그거 다시 없애주는 거거든요. 그죠? 없었던 거는 상쇄시켜줘요. 0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배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쓰시면 a분의 c가 나오고요. 자, 요렇게 쓰면은 x 플러스 a분의 b 분의 a제곱으로 좀 통분해주면 여기 ad-bc 이런 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표준형을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y는 x 플러스 a분의 b 여기 a제곱분의 ad-bc 더하기 a분의 c 이런 형태 나오거든요. 자, 근데 복잡하지만 자, 이게 다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숫자가 형태가 있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숫자 형태 있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숫자 형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형태잖아. x-n분의 뭐 여기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됐어요? 이런 형태라고, 형태.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서 잘 관찰해 보시면 자, 점근선 교점이 뭡니까 여기서? 자, 지금 점근선 교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점근선 교점이. 그쵸? 자, 점근선 교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저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삼각김밥처럼 선생님이 그려놓은 거 있죠? 자, 이거를 암기해 주시면은 조금 좋긴 합니다.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냥 여기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놓고 여기 위에 있는 형태가 A제곱분의 AD-BC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은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 뇌 용량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되는데 기억해두면 항상 선생님 얘기하지 공식 같은 거 기억해두시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억해두시면 더 좋고 근데 꼭 몰라도 되긴 합니다. 저는 아직 지금 머릿속에 여유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막 강박관념하고 아우 왜 이렇게 안 헤어지지? 아 나 미치겠어. 너무 안 헤어져가지고 말 나는 돌대가리야. 뭐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실 필요 없다고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왜 안 헤어도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자 지금 이렇게 일반 형태가 있잖아. 자 그러면 지금 정근선 교점이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 자 저걸 보시고 자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아 마이너스 a분의 b 이 분모가 0이 되는 값 이 0이 되는 x값 이 방정식을 풀면 거기서 나온 수치로구나. 이렇게 자 분모가 0 되는 x값이 여기에 배치가 되고요. 자 a분의 c는 요렇게 됩니다. 여기 자 요거분의 요거 이거를 그냥 무지성으로 암기하기보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원리를 알아야지. 자 원리가 봐봐. 어찌됐든 선생님이 이거 A로 이게 자 지금 A로 나눠서 요식을 계속 끌고 가는 거 보이세요? 요식을? 분모는? 자 그러니까 분모는 얘하고 뭔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어요. 그냥 얘 분모가 0 되는 값이 이게 계속 끌고 가니까 큰 변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 그냥 분모가 0 되는 값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 a분의 c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이 몫이죠. 몫. 그러니까 얘로 나눴을 때에 얘로 나눴을 때 몫이죠. 몫.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잖아. 이거 몫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몫이에요. 몫. 얘 분자를 분모로 나눈 몫. 됐어요? 다시 분자를 분모로 나눈 몫이라. 그래서 그렇게 항상 나오겠구나. 몫입니다. 몫.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몫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a분의 c가 몫이다. 자, 그래서 정근선 교점은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자, 유리함수는 점근선만 찾아도 거의 80% 찾은 건 다름이 없어요. 에? 선생님, 이 점 찾는 게 어떻게 80%예요? 이 점 하나 찍은 게 어떻게 80%예요? 우리 2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를 꼭지점으로 딱 여기를 찍는 순간 뭐가 느낌 옵니까?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만 알면 그래프가 싹 그려지잖아. 꼭지점 딱 찍고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그리잖아. 위로 볼록이야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이 저기 2차 함수에서 약간 이 꼭지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점근선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에이 뭘 80%예요 선생님. 아 여긴지는 아직 안 알려주셨잖아요. 자 근데 자 물론 안 알려줬는데 아 맞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외우라 그랬나? 그거 아니에요. 자 봐봐. 지나는 점 있죠. 얘가 지나는 점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뭐 대입할까요? 뭐 0을 한번 넣어볼까? 0 넣으면은 b분의 t 이렇게 나오나요? 그렇잖아. x에다 0 넣어봐. 이 함수는 b분의 t 나오죠? 지금 0, b분의 t. 그럼 이 지나는 점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0,니까 y축 위에 있을 거 아니냐? 자, 여기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저 점이. 아니, 그러면 미쳤다고 여기 그립니까? 요거 진하게 그려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요렇게 그리는 겁니다. 저 점만 찾으면. 이해했어요? 자, 선생님이 만약에 지나는 점을 찾았는데, 그 지나는 점이 이번에는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되죠? 아,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과 지나는 점만 알면 매우 신속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써놨는데,
자, 점근선 교점은 뭐라고? 점근선 교점 뭐라고? 지금 3,2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아유, 어떻게 선생님 빨리 하셨는데요? 다시 얘기해봐. 여기 0 되는 거. x가. 그럼 여기 1분의 2 여기 있잖아. 자, 그거 이게 점근선 y좌표. 됐나요? 그럼 3,2를 찍어. 그럼 3 여기 있고 2 여기 있습니다. 자, 요거를 찍어. 그러면 이제 점근선이 여기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을 한번 구해보자. 지나는 점. 자, 지나는 점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됩니다. 0 대입할까요? 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5예요. 음수네. 자, 여기 있네요. 마이너스 3분의 5.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그리면 된다. 여기 지나가게. 이렇게. 대칭으로. 요 대칭점이니까. 요거의 대칭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프 끝입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정의역, 치역 다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이 대칭인 직선도 찾을 수 있고요. 이렇게. 기울기 1짜리고 이 대칭인 직선은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추론해 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꼭 선생님이 아까 한 것처럼 표준형으로 안 가도 괜찮겠네요. 그쵸? 괜찮죠? 그렇지만 가는 방법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선생님이 한번 그 가는 방법도 알려줄게요. 자, x 빼기 3분의 2x 더하기 5인데 표준형으로 가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자, x-3 쓰고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눠. 그럼 몫이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9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x-3분의 9를 먼저 쓰고요. 이거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요거 2가 됩니다. 아, 그래서 요 3,2가 이렇게 되고 그래 9니까 이제 저쪽에 1하고 3, 4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죠? 되죠? 아니, 그리고 이 9는 정체가 외우신 친구들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a제곱분의 1제곱분의 ad 5 마이너스 bc 네? ad 마이너스 bc a제곱분의 이거 왜 안 맞습니까? 마이너스 6에다가 이게 뭡니까? 9가 왜 나옵니까? 11이죠. 아, 참. 네, 선생님이 계산 실수 했습니다. 계산 실수 지금 이거 왜 했는 줄 알아? 네, 여러분들 이게 집중 잘했는지 확인하려고 중간중간에 일부러 이렇게 한 번씩 틀리게 써놓고 그럽니다. 지금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이 집중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이거 뭐 갑자기 뭔 소리야? 박 선생님 뭐 한 거야? 이러면 집중을 잘 못한 거예요. 돌려보세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틀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게 9가 아니라 사실 11이었죠? 네, 11입니다. 딱 맞잖아, 지금. 뭐라고, 이거? a제곱분의 ad-bc. 그걸로 바로바로 처리를 해도 괜찮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유리함수의 역함수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유리함수, 역함수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좀 기억이 나가지고 그 옛날 얘기를 잠깐 해줄게요. 선생님 강남 출신입니다. 강남 출신. 예. 거의 모든 그 20대와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계속 강남에 있었습니다. 20대 거의 후반이죠. 예. 대학도 뭐 다 서울에서 마치고. 그래서 이제 그 강남이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강남이 기회의 땅입니다. 뭐냐면 갑자기 있잖아. 그 아파트를 막 그때 한 채를 그냥 사놓으신 분들은 나중에 다 부자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선생님네 집이 부자가 됐다 그거 아닙니다. 선생님네 집은 진짜 가난했어요. 이러면 이제 눈물 나는데 막 이렇게 단칸방에서 막 네 식구가 같이 이제 지내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뭐 그거는 됐고 어쨌든 여기 릉이 있어. 릉. 그 선릉이라고 있습니다. 선릉. 그 선종하고 정종의 릉이에요. 그 선릉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유리집이 있었어요. 유리집이 이제 뭐냐면 막 전부 다 유리로 해가지고 막 되게 멋있게 지어놓은 그게 아니고 그 유리 파는 가게입니다. 유리 파는 가게. 유리 가게. 그 유리 가게 집에 딸내미가 있었는데 나랑 동갑이야. 모르겠어. 이 기억에 애들이 걔를 자꾸 놀려. 좀 못생겼나? 아니면 뭐 냄새가 났나? 그건 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애들이 막 놀려. 나도 이제 약간 야 놀리지 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놀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 따라 하면은 막 같이 해요. 나중에는 이제 그러지 말걸 막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선생님 진짜 착했습니다. 막 그 나쁜 사람 아니에요. 착했는데 자 어쨌든 유리가게 갑자기 이제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개발. 그래서 갑자기 이 유리집 주인이 뭐 이 딸내미의 아버지겠죠? 인생 역전했다 뭐 이런 거. 뭐 보상을 얼마를 받았니? 그 딸내미는 뭐 성형을 해가지고 얼마 진짜 예뻐졌다는 둥 뭐 이렇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뭐 야 진짜 역시 강남이 기회 땅이 맞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선생님 이 얘기 왜 해주냐면 유리집의 인생 역전 부자 자 지금 부자가 됐죠. 자 인생 역전 부자 자 유리함수 역함수를 잘 그리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요놈과 요놈의 부호를 바꾸고 자리를 바꾸면 유리함수의 인생 역전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ax 빼기 c고 마이너스 bx 플러스 d 이렇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은 그냥 논리적이신 분 아니셨나요? 이걸 증명해 주셔야지. 아니 이따구로 가르쳐 주시면 어떡합니까? 인정합니다. 이거는 그냥 기억이 잘 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고 선생님이 또 이렇게 이따구로 가르칠 사람은 아니죠. 자 이건 지우고 근데 이거 실화입니다. 너무 이게 다 소설은 아니야. 일부 이제 내가 경험해 본 일부를 약간 각색을 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는 역함수를 어떻게 구해요 원래는. 자, 역함수 구하는 방법 뭐예요? 자, y는 x 대칭합니다. y는 x 대칭하면은 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y에 대해서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쪽 곱하면 axy, bx, 여기 cy 플러스 d가 되죠. 자, 이걸 y로 이제 넘겨갖고 묶으면 ax 마이너스 cy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bx 더하기 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더하기 d가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면 되는구나. 보이시죠? 자,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것이 얘 점근성 교점이 뭡니까? 얘 점근성 교점이 자, 점근성 교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라 했습니다. 그럼 얘 점근성 교점이 뭐예요? 자,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되죠? 자, 어때요 지금 보니까? 네? 아이씨. 보니까 어떻습니까? 얘랑 이거 봐 y는 x 대칭이잖아. 소름. 그쵸? 네. 그러니까 y는 x의 대칭인 것도 우리가 점근성 교점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유리함수, 역함수, 인생역전 부자 이걸 떠올리자. 그러면 부호 바꾸고 자리 바꾸면 왜 부자냐고? 부호 바꾸고 부호 자리 다 바꾸면 된다고. 다 바뀌는 거야. 그냥 인생 역전하는 거야. 갑자기 이제 신분 상승하는 거죠. 자, 유리함수에서
꽤나 많이 등장하는 조건이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그냥 이거는 원래 함수할 때 배웠어야 되는데 지금 유리함수 할 때 잠깐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함수한 걸 잘 생각해 보면 F하고 F 인버스 이렇게 역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 나왔었던 거 기억나죠? 항등함수.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그러면 이걸 보시고 gx가 f 인버스구나 라고 해석을 유리함수에서는 하셔도 돼요. 다른 함수에서는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왜요? 자, 이게 유리함수에서는 가능. 자, 왜요? 유리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가능. 아니, 선생님, 공역이 실수 전체면 1대1 대응 아니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1대1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제를 갖고 가면 가능합니다. 알겠죠? 보통 1대1 대응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1대1 대응이니까 이게 가능. 자, 왜 가능한지 다시. 우리가 어떤 값을 넣어서 b가 나왔어. 근데 또 어떤 값을 넣어서 b가 나온다. 1대1 대응에서는 이런 형태를 접하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A가 C랑 다르면 안 되죠? A랑 C랑 같은 거죠. 1대1, 물론 1대1 함수도 그렇습니다. 1대1 함수도 이제 요거는 만족하는 거야. 아니, 다른 거, 얘 같은 걸 찍었는데 얘가 다를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이 F 인버스랑 GX랑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fx 유리함수 던지고 자, 이거에서 gx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gx는 뭐예요? f 인버스구나. 그러니까 역함수 구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가끔 나옵니다. 자, 유리함수에서 이런 조건이 나와요. 이 조건. 자, 이거 무슨 말이죠?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방금. 뭐라 했나요? 이놈이 F 인버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유리함수니까. 1대1 함수니까. 그러면 이게 F 인버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얘기해줬죠? F 인버스랑 F랑 같은 게 뭐라고 해석이 된다고? Y는 X의 대칭함수다. 됐어요? Y는 X의 대칭으로 생긴 함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또 그 말은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게. 자, 이렇게 있고 여기 Y는 X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점근선의 교점이 만약 여기 있어. 여기 A,A야. 여기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렇게 그려도 어때요? Y는 X 대칭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역함수가 나잖아. 아니, 심지어 여기 그려줘도 마찬가지예요. 대칭해도 어때요? 크게 나잖아. 역함수가 나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조건 해석을 잘 하시면서 유리함수를 풀어보시면 됩니다.